그러면 요양보호제도 2교시 시작을 해 볼 건데요. 자, 2교시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이라던가 준수사항 꼭 지켜야 되는 이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원칙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1번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을 해야 된다. 우리 아까 앞에서도 문제 사례에서 보면 뭐 어르신이 아닌 분들의 뭐 식사를 준비한다던가, 뭐 애완동물을 뭐 산책을 시켜달라고 한다던가, 그러니까 어르신 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것들을 요구하면 우리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우리 서비스는 어르신 중심,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되고, 또 급여 제공 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재가 서비스 같은 경우 재가 서비스 안에서 방문 요양과 뭐 방문 목욕을 한다. 그러면 방문 요양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될 거다라는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서비스, 그리고 어르신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 뭐 우리 이제 나중에 노인 인권 뭐 이런 것들도 배우겠지만, 이제 인권 당연히 사람이면 누려야 되는 권리, 이런 것들, 그리고 책임에 따른, 그러니까 어르신이 안전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 우리 지난번에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 5단계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1단계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 사랑과 소속의 욕구, 이런 이제 그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그 요양보호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급여 제공할 때 지켜야 되는 기본 원칙.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다. 우리가 이제 뭐 이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그때그때 예외 사항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주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 세 가지, 수급자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는 어르신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 어르신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급여 제공에 맞는 계획과 기준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르신이 누려야 되는 당연한 권리나 이제 책임, 무책임하지 않게 이제 뭐 아무 서비스나 제공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이라고 해가지고 수급자나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를 해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될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어르신한테만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집중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보시면 수급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라는 얘기는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도 노인의 인권, 대상자 중심 요양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어르신한테 맞는
이제 요구도, 그러니까 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이런 것들까지 다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욕구까지도 반영을 해라. 그러니까 똑같은 질병의 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어르신 나름대로 이제 원하는 서비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주로 이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어르신은 산책이나 정서 지원 서비스 위주로 원하는 어르신들도 있고, 이런 이제 개별적인 욕구를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급여를 제공을 해야지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안전사고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사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 상태나 이제 뭐 방문 요양 같은 경우는 어르신 댁 주변의 이제 환경 상태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시행한 후에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들을 써놓은 이제 종이, 기록지를 작성을 해서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확인을 받으면 이제 이 수급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이외의 것들을 원한다라고 하면 어르신 아니면 가족분들 그때 급여 제공 기록지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지 않으셨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수급자나 보호자분들도 이제 알아듣기가 쉬우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제공 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관의 운영 규정, 근로계약의 내용,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기준을 충분하게 숙지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급여 내용이나 제공 시간이 이제 알아서 그거를 준수, 그러니까 이제 꼭 지켜서 필요한 서비스만 제공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서비스 제공이라던가 정확한 급여 내용을 모르면 서비스 시간이 초과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비스 시간이 초과됐다고 해서 이제 기관에서 돈을 더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처럼 근로계약에서 뭐 3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알아서 3시간 동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우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급자별 급여 내용과 상태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뭐 식사 습관 같은 이제 관찰 일지를 이제 파악하고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상태 기록지, 상태 변화 같은 거를 잘 기록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밑에 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 책임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또 만약에 이제 충분하게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피면서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급 상황이나 뭐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뭐 어르신이 뭐 넘어지셨다. 뭐 어르신이 뭐 화상을 입으셨다라고 이제 응급 상황, 우리가 응급 상황,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좀 순식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그러니까 조심을 하면 이런 상황이 덜 발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조심을 했어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임의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르신이 화상을 입었다고 해서 임의로, 그러니까 내 맘대로 뭐 병원에 모시고 간다던가 화상 꺼즈를 이제 뭐 붙여드린다던가 이러지 말고
즉시 보고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응급 상황이라던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즉시 보고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부당한 요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서 문제 사례에서도 이제 여러 번 이제 나왔었는데,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부당한 요구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즉시 거절을 해라. 그러니까 어르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애완동물을 산책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했을 때 이거 안 되는데 오늘만 해드릴게요. 아니면 뭐 이번 달만 해드릴게요. 다음 달부터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뭐 애완동물을 산책시켜 달라라고 했을 때 즉시 설명을 하고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관련 대응 지침이라는 게 이제 충분하게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요구했을 때는 보고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 대응 지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상자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나 책임. 그래서 뭐 항상 위생적으로 이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르신이 이제 그 위험할 수 있는 옷을 입는다던가 장신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서 이제 감염 같은 거를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어떤 질병이 갖고 있으면 어르신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어르신한테 뭐 질병이나 감염 이런 것들의 위험으로 이제 노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에 대한 학대나 기관의 부당 행위를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인 학대 같은 경우도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노인 학대가 발생했을 때 그냥 어떡하지? 라고 이제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지체 없이 절차에 따라서 신고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제공 인력이 변경된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뭐 홍길동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가 다른 요양보호사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양질의 서비스, 좋은 서비스의 양이라던가 수준이 적합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이제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어르신이 식사 습관은 이러시다, 배설 습관은 이렇다, 어르신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어르신이 이거는 좋아하시고 이거는 잘 안 하려고 하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해서 어르신이 계속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되는 준수사항.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1번 보시면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르신의 삶의 뭐 사생활이라던가 뭐 개인정보 밑에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 그리고 어르신이 원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의 가치관보다는 어르신의 가치관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르신 본인이라던가 가족들로부터 이제 어르신이 갖고 있는 성격, 습관, 이제 선호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원하는 서비스가 뭔지를 먼저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하기 전에 어르신은 뭐 좀 적극적인 성격이시다, 아니면은 이제 수줍어 하시는 성격이시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좀 어르신한테 말벗
같은 거 해드릴 때도 이제 그 말벗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호하는 서비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이 뭐 신체활동 위주의 서비스를 좋아하시는지 정서 지원 서비스 위주로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왜 우리 좋은 행동, 싫은 행동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행동인데 어르신은 싫어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어르신이 싫어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신체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말이 최대한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잔존 기능을 유지시킨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양보호자는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가 아니라 최대한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식사를 하신다. 그러면 어르신이 숟가락질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요양보호사가 직접 떠먹여 드리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 드실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도와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르신이 동의를 하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서비스를 제공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여기 보시면 어르신이 뭐 치매라던가 파킨슨 뭐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질병 때문에 인지 능력이 없으시다라고 했을 때는 어르신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보호자 등에게 이제 동의를 구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3번은 이제 아주 기본 사항이기는 한데,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한다, 동의를 얻는다라는 것들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대상자의 개인 정보라던가 서비스 제공하면서 알게 된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생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이 뭐 옆집 누구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고, 또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생활을 보호한다라는 거는 이제 뭐 비밀 누설하지 않는다 하고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러면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해야 된다. 어르신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자유롭게 의사 표현은 보장을 하되 비밀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 아까 앞에서 뭐 목욕 같은 거를 제공을 할 때도 뭐 혈압이 높은지 열은 있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통해서 혈압이 높다 그러면은 혈압을 정상 혈압으로 이제 떨어뜨린 다음에 목욕을 시켜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어르신의 기분이나 안색도 살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르신이 컨디션이 좋을 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뭐 열이 나시든 뭐 혈압이 높으시든 기분이 안 좋으시든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대상자 상황에 맞게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거를 강요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어르신한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뭐 치료 시기에 대해서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이신 분이
고혈압 시기, 치료 시기를 드시는데 어르신이 싫어하신다라고 했을 때 어르신은 반드시 꼭 이것만 드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강요하지 않고 우리 대처 방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이 간이 맞지 않아서 너무 싱거워서 맛이 없다? 그러면은 다른 이제 뭐 향으로 아니면 다른 이제 맛으로 이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조절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어르신이 이제 좋아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강요하지 말아라. 그리고 6번 우리가 앞에서 수급자 중심 요양보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그러니까 어르신 수급자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든 그러니까 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든 가사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 5번 대상자 상태를 관찰을 하다가 대상자 상태가 변화됐어요. 뭐 더 안 좋아졌거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를 이제 뭐 바꿔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원래 처음에 그 급여 제공 기록지에 써여 있던 계획된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그러니까 원래 제공했던 서비스에다가 어떤 서비스를 더 한다던가 변경.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서비스는 빠지고 다른 서비스로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편마비여서 그러니까 뇌혈관성 질환으로 편마비여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어르신이 약간 치매 증상이 나타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치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치매인지 아닌지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보고한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도 문제 행동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말이 보고한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판단을 하지 않고 전문가, 그러니까 뭐 시설장, 관리 책임자, 간호사에게 알린다,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거, 신속하게. 나중에 한참 있다가 뭐 며칠이 지난 다음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바로바로 즉시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만약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가 대상자나 그러니까 어르신이나 가족분들하고 의견이 상충될 때 그러니까 이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다른 서비스를 이제 요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급여 제공 기록지에 써져 있는 내용 말고 다른 이제 그러니까 대상자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는 하지만 급여 제공 기록지에 없는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하셔서 의견이 자꾸 이제 맞지 않는다, 상충된다, 맞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불필요한 마찰, 그러니까 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계속 얘기를 해서 마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응급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하다가 예기치 못한,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뭐 간호사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서 이제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넘어지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상을 입으시거나 뭐 이럴 때 뭐 그런데 이제 뭐 골절이 의심되거나 막 이럴 때 이제 반드시 신속하게 보고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요양보호사는 의료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은 의료 행위고 어떤 상황은 요양보호사가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흡입, 그러니까 어르신이 와상 상태이신데 뭐 폐렴이라던가 호흡기 질환이 발생을 해서 이제 코나 목 같은 데에 이제 가래가 많이 발생을 해서 흡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흡인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위관 삽입,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이 입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면 비위관을 삽입을 해서 이 비위관 영양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영양제를 드리는 건 우리 일이지만,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하지만 삽입이나 뭐 교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뭐 어르신 변비 있을 때 관장이라던가 소변을 못 봐서 소변을 빼내는 행위를 이제 도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라던가 뭐 욕창이 발생을 했을 때 욕창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수시로 해야 되지만, 욕창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욕창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이 관리는 의료 행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방문 요양을 하는데 어르신이 이제 와상 상태셔서 오랫동안 누워 계셔서 욕창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발생된 시점에서는 이제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투약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투약에서 여기 보시면 우리 투약 돕기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구약, 입으로 식사하시는 거, 입으로 먹는 약,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약 중에 뭐 알약, 가루약, 물약, 그 다음에 외용약, 뭐 상처에 바르는 약이라던가 안약, 귀약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지만, 이제 나머지 뭐 주사 같은 경우 아니면 네뷸라이저 같은 이런 투약 같은 경우는 모든 의료 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즉시 보고를 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숨을 못 쉰다라고 하면은 우리 심폐소생술에 맞춰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응급 상황이다,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양보호사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의사가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의료기관으로 이제 옮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이제 어르신 중에 치매를 앓고 계시는 대상자가 이제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이거였었죠. 65세 이상인데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할 수 없다라고 인정이 되거나, 65세 이하인데 노인성 질병에 걸린 사람. 근데 노인성 질병이라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치매, 파킨슨, 뇌혈관성 질환. 근데 이제 이 치매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65세 이상이신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으신데, 이 치매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여러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인지 능력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불을 이제 뭐 지르신다던가 아니면 부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갑자기 나가셔가지고 길을 잃으신다던가 이제 여러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 여러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그 보고를 하고 의논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요양보호사 금지 행위가 있는데요. 이 요양보호사 금지 행위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노인 학대거든요. 노인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노인 학대 같은 경우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나중에 배울 텐데 뭐 신체적 폭행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지 않도록 주의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뭐 유기도 이제 노인 학대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방임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또 노인을 이용을 해서 구걸하는 행위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또 정서적 학대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한테 뭐 말을 함부로 한다던가 위협을 한다던가 해서 어르신이 정신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뭐 우울증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신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이제 이런 정서적 학대 행위 이런 것들은 금지 행위에 들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3교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